자, 오늘 52번째 개념 반비례 관계 해보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는요,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면은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다. 요게 y는 x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비례는 저번 시간에 배운 정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커지면 y도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는 거라고 그랬었죠. 근데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커지면은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되더라. 이러한 얘기고 우리 정비례 관련된 식은 관계식은 y는 ax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a 구하는 방법이 x값 분의 y값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자, 그런데 반비례는 관계식이 y는 x분의 a입니다. y는 x분의 a 이렇게 표현되고요. 여기서 a의 값은요. x값 곱하기 y값 하면은 a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는 y에 대한 x의 비율이 일정한 거고요. 요게 일정한 겁니다. a로 일정한 거고, 반비례는 x랑 y랑 곱이 일정한 겁니다. 곱이 일정하다. 요 차이가 있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x와 y의 곱, x, y는 일정하다. a의 값으로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얘를 잠깐 보시면은요. x가 2배, 3배, 4배 커졌어. 근데 y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 이렇게 커지고 있죠? 요게 바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비례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y는 ax, 반비례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y는 x분의 a. 요게 떠올라야 됩니다. 요게 바로바로 떠올렸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 뭐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예제 1번부터 볼게요. 600ml 우유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한 명이 마시는 우유의 양을 Y라고 하자. 그럼 바로 나오지 않나요? 600을 X로 나누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Y가 된다 이러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표를 완성해 봅시다. 자, X가 한 명이 마셔. 그러면 한 명이 마시는 우유의 양은 600ml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두 명이 마셨어. 두 명이 마시면은 한 명이 마시는 양은 300씩 두 명이 마시겠죠. 그죠? 세 명이 마시면은요. 200씩 똑같이 나눠서 마시겠고요. 네 명이 마시면은 150씩 똑같이 나눠 마시겠죠? 그러니까 x가 2배, 3배, 4배 커지면 y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커지니까 y가 x에 반비례하더라. 이러한 얘기고, 요때 a의 값이 요 xy 곱한 게 a입니다. 요게 a가 돼요. 물론 이렇게 곱해도 600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도 600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도 600이 돼요. 그래서 xy 곱한 값이 600. 그게 a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제 1-1번도 봐봐요.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한 줄에 x명씩 5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한 줄에 x명씩 있으니까 전체 학생은 5x가 되겠죠? 자, 얘는 정비례입니다. 얘는 y는 ax이기 때문에 정비례가 된다. 이러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km를 자전거를 타고 시속 x의 일정한 속도로 이동할 때 걸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래서 y는 속력 x분의 거리 10km. 이거 반비례 맞죠? 반비례하는 거 2번 반비례합니다. x분의 a의 형태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넓이가 60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 y. 자, 넓이 구하는 게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60이에요. 이러한 얘기고, 양변을 x로 나누니까 y는 x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도 반비례식입니다. 3번도 반비례식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자, 예제 2번. y가 x에 반비례하고, 그럼 y는 x분의 a예요. 자, a의 값을 구하면은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의 값은 x랑 y랑 곱한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x가 3일 때 y가 4니까 a는 곱하면 돼요. 3, 4, 12. 따라서 y는 x분의 1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a의 값은 x랑 y랑 곱하면 돼요. 그럼 8하고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럼 유제 2-1번도 똑같아요. y가 x에 반비례하고 그러면은 y는 x분의 a. 그럼 a는 x의 값, y의 값 곱한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니까 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a의 값이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곱하는 거니까 3이 나오죠. 그래서 y는 x분의 3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유제 2-2번도 보죠. y가 x에 반비례하고 그럼 y는 x분의 a인데 a의 값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4라고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에서 마이너스 8.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8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얘가 관계식이에요. 자, 그럼 x의 값이 2배가 되면 y의 값은 2분의 1. 이거 반비례 얘기하는 거 맞죠? 반비례 얘기하는 거고 x의 값이 3분의 1배야. 그럼 당연히 y의 값은 3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반비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16일 때 y가 4다. 마이너스 4다. 얘네들이 곱하면 a의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a가 마이너스 8인데 곱하면 마이너스 8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x가 4일 때 y가 마이너스 2다. x하고 y하고 곱하면은 a의 값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8 나오네요. 그죠? 그럼 요건 맞는 얘기. 그 다음에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8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 예제 3번 볼게요. 기계 A기계 5대를 8시간 동안 가동해야 끝나는 작업이 있다. 그러면은 8시간 동안 가동해서 끝나는 작업인데 5개가 한꺼번에 해서 8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대가 줄어들면은 시간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야겠죠. 그죠?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야겠죠. 한 대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A 기계 한 대를 사용하게 되면은 과연 몇 시간이 걸릴까 보니까 40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기계니까 똑같은 일을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기계가 5배 줄어들면은 일하는 시간은 5배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분의 1배가 되면은 시간은 5배가 된다. 5배가 된다. 즉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y는 x분의 a 이러한 형태의 식이 되는데 a가 x, y 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5하고 8하고 곱하니까 40이야. 1하고 4, 40하고 곱해도 40이니까 a는 40입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40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겠고 기계 10대를 가동하여 이 작업을 끝내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자, 여기서 기계의 대수는 x입니다. 그때의 y를 구해라 이러한 얘기니까 이 문제는 x가 10일 때 y는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y는 x가 10 분의 40 해서 4가 되죠. 따라서 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 당연하죠. 지금 5대가 8시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10대면은 이거 절반 줄어들겠죠? 기계가 2배만큼 늘었으니까 시간은 2배만큼 줄어들어야겠죠. 그죠?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시고 자, 밑에 3-1번 볼게요. 어느 어린이용 수영장에 1분에 10리터씩 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1시간 40분 후에 1시간 40분이면 100분인가요?
100분 동안 가득 찬다. 100분이면 가득 찬대요. 1분에 10리터씩 넣으니까 100분에 가득 찬다. 이때 매분 X리터씩. 그러면은 1분에 5리터씩 넣으면 어떻게 될까? 1분에 5리터씩 물을 넣게 되면은 조금 넣게 되잖아. 그지? 그럼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분에 5리터씩 넣으면은 200분이 걸리겠죠. 200분. 넣는 양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늘어나는 시간은 2배로 늘어나야 된다?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분에 1리터씩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분에 1리터씩 넣게 되면은 지금 또 5배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5배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0분이 걸립니다. 1000분. 1000분이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리터, 1분당 X리터 넣으면은 Y는 X분의 1000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비례니까 요거 리터 분 곱해서 1000, 리터 분 곱해서 1000, 리터 분 곱해서 1000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비례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 자 매분 25리터 요게 뭐예요? X 값이었죠? 그러니까 X가 25일 때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Y 구하시오. X가 25일 때 Y는 얼마입니까? 이건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X가 25분의 1000. 그럼 5로 약분하면은 5분의 200. 또 5로 약분하니까 40. 따라서 40분 걸려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하루에 24쪽씩 읽으면 15일 만에 다 읽을 수 있다. 그러면 12쪽씩, 12쪽씩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2배 늘어나겠죠? 30일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6쪽씩 읽게 되면은 다시 60일이 되겠죠? 그럼 한쪽씩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씩 읽게 되면은 6배가 줄었으니까 6배 늘어서 360이 걸리겠죠? 그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예요. 24쪽을 15일 동안 읽으면은 얘가 책의 쪽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4 곱하기 15를 해주시면은 5, 4, 20, 2, 5, 10. 그 다음에 4, 2. 360쪽 있다는 얘기예요. 360쪽. 그러니까 한쪽씩 읽으면 360이 걸린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y는 요거 반비례 관계라는 거 눈치채셨나요? 그래서 x분의 a의 값은 쪽하고 읽은 날수하고 곱하면 되는 거니까 360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겠죠. 그죠? 자, 12일 만에 다 읽으려고 그래요. 요게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럼 하루에 몇 쪽씩 읽어야 됩니까? x쪽씩 읽어야 되는 건 x를 구하세요. 이러한 얘기가 되겠네. 즉 y가 12일 때 x는 얼마입니까? 요거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12는 x분의 360. 그럼 x를 곱해주면 12x는 360. 12로 나눠주니까 x는 30. 따라서 30일 걸려요. 요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답을 구한다고 하면은 굳이 식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식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답만 구하고 싶으면. 여기 아까 전에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답을 찾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요게 30쪽이 돼야 되죠. 하루에 30쪽. 이렇게 돼야겠죠. 자, 우리 다음 쪽 넘어갑시다. 자,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정비례 y는 ax 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반비례 y는 x분의 a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입니다.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인데, 자, 좌표축
점점 가까워지면서 가까워진다라고만 얘기되어 있지 만난다는 얘기 없죠 지금?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좌표축은 X좌표, Y좌표입니다. X축, Y축입니다. X축, Y축에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만나지 않아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자, 얘도 X축, Y축에 점점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는데 요 X축, Y축하고 절대 안 만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1, 4분면, 3, 4분면 지나고 똑같죠? 정비례하고 A가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 지납니다. 똑같아요. 정비례랑 우선은 똑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증가감소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증가감소는 찾기 쉽습니다. X가 커져. 그럼 Y는 감소하죠? X가 증가하면 Y 감소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X가 커지면 Y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X가 증가하면, X가 커지면 그래프 따라서 Y도 커져요. 얘도 X가 커지면은 그래프 따라서 Y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 요거는 다를 거예요. 요거는 다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 곡선이기 때문에요. 곡선은요, 대충 그리시면 돼요. 직선은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두 점 찾아서 쭉 그렸죠. 그죠? 그런데 곡선은요, 대충 그리시면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분법을 배우고 나서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려면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곡선은 대충 그리시고 여기서 오류만 안 나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서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거나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가깝게 그려지면 됩니다. 이렇게 가깝게 대충 그리시면 돼요.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대충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예제 4번 볼게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6에 대해서 다음표를 완성하시오. 자, 얘도 되게 쉬워요. 요 a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x하고 y하고 곱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x하고 y하고 곱해서 6이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얘는 마이너스 2겠고 얘는 마이너스 6이겠고 얘는 6이겠고 2겠고 1이겠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 점은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마이너스 2다. 빨간색으로 해보죠. x가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1이다. 요 점이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2다. 요 점 되겠네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다. 요 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6. x가 1일 때 6.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가 2. x가 3일 때 y가 2. 그 다음에 x가 6일 때 y가 1.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얘는 6개 점이니까 6개 점 찍히는 게 그래프입니다. 6개 점 찍히는 게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x의 값이 0이 아닌 모든 수가 됐을 때 그때는 선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는요, 점들을 모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 6개밖에 없다면 점 6개가 그래프예요. 그런데 모든 수라는 것은 모든 점을 다 찍겠다는 얘기고 점이 빠바바바바바바방 모이다 보면 선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곡선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런데 X축, Y축하고 만나지 않게 그려야 됩니다. X축, Y축하고 만나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프 그리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대충 그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밑에 4-1번. 자, 그러면은 1 넣으면 얼마예요? x에 1 넣으면 4가 나와요. 요 점이에요, 요 점. 그 다음에 x에 4를 넣으면은 1이죠? x에 4를 넣으면 1이고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x에 1 넣으면 y가 4고 x에 4를 넣으면 y가 1이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가 마이너스 4고 x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점 찍은 다음에요.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X축, Y축 안 만나게. 그럼 그래프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X에 1 넣으면은요, Y가 마이너스 6이에요. X에 6을 넣으면은요, Y가 마이너스 1이고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요, Y가 6이고요. X에 마이너스 6을 넣으면은요, 약분돼서 Y가 1 되죠. 자, 이 4개의 점 찍어볼게요.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가 6이면 Y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가 6이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6이면 1 나오고요. 여기 점 찍혔어요. 그러면은 그냥 슝 이렇게 곡선으로 슝 그리시면은 끝. 이게 그래프 끝입니다. 곡선이기 때문에 대충 그리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보려면은 뭐 2도 넣어보시고요, 3도 넣어보시고요, 막 이렇게 여러 개 점이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정확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점을 적게 넣을수록 그래프는 정확하게 안 그려집니다. 근데 그 모든 점들을 다 넣어볼 수는 없으니까 대충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나 뭐 이러한 게 있으면은 최대한 많은 점을 찾아가지고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5번입니다. 다음 중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4의 그래프는. 자, 여기 a의 값이 음수죠? a의 값이 음수라는 것은 얘가 2, 4분면, 4,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그럼 1번은 3, 4분면, 4, 4분면이니까 탈락이죠. 2번은 2, 4분면, 3, 4분면이니까 탈락이고요. 3번은 2, 4분면에만 그려져 있어서 탈락이고요. 4번은 1, 4분면, 3, 4분면이라서 탈락이고요. 그럼 5번이 자동 답이에요.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4가 나오는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y가 4가 나오죠?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 유제 5-1번 볼게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9의 그래프. 자, 요게 양수죠? 양수일 때는 우리가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그래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는 1, 4분면만 그려져 있어서 탈락. 2, 4분면 탈락. 1, 4분면, 2, 4분면 탈락. 그 다음에 5번은 2, 4분면, 4, 4분면 탈락. 그럼 4번밖에 안 남아요. 근데 4번 확인해 볼게요. 3 넣으면은 3이 나옵니까? x에 3 넣으면은 y가 3이 나오죠? 그래서 4번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다음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말하세요. 자, 요거 a의 값이 음수죠? 그러니까 제 2, 4분면, 그 다음에 제 4, 4분면. 요렇게 두 군데를 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양수죠? 양수니까 제 1, 4분면, 제 1, 4분면, 제 3, 4분면. 요렇게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다음 내려가서 예제 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 자, 보세요. 이거 곡선이죠? 반비례입니다.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a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3 넣으면 5 나와요. 이거죠? 3 넣으면 5 나와요. a 값 어떻게 구한다? x하고 y하고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5예요. 따라서 y는 x분의 15. 답이 5번입니다. 답이 5번이 되는 거고 6-1번도 똑같아요. 자,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기 때문에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a. 근데 여기 지나는 점이 있어요.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점이고 x, y를 곱했을 때 우리는 a 값이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18 여기까지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핵심 문제로 소단원 끝내기 1번. y는 x에 반비례하고
그럼 y는 x분의 a. 이때 a가 x하고 y하고 곱해서 a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예요. 이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x하고 y하고 곱해서 x가 10이고 y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랑 곱해서 a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요. a가 마이너스 5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네모는 1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x가 10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톱니가 20개인 톱니바퀴 A는 1분에 30번 회전하고 톱니가 X개인 톱니바퀴 B는 A에 맞물려 회전시키면 1분에 Y번 회전한다. 그러면은 얘는 톱니가 20개짜리가 30번 회전하면은 600개의 톱니가 지나간 거죠. 근데 여기에 맞물려 있는 거야. X개의 톱니가 Y번 회전하니까 얘는 X 곱하기 Y개의 톱니를 지났을 거야. 그럼 맞물려 회전하니까 얘랑 같아야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B의 톱니가 25개, X가 25란 얘기죠. 이때 톱니바퀴 B는 몇 번 회전하는가? Y를 구하세요 이거잖아요. 요 식에서 X가 25일 때 Y는 얼마입니까? 이거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X에다 25를 넣으면은 600은 25 곱하기 Y가 되는 거고 Y는 2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로 약분해 주니까 5, 1은 5, 5, 25, 5, 1은 5, 5, 20. 또 5로 약분해 주니까 24. 따라서 24번 회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3번 볼게요. 다음 중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18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닌 것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값이 18이잖아요. 그럼 x랑 y랑 곱해서 18 나오죠? 얘 지나는 점이야. 위에 있는 점이에요. 얘도 곱해서 18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점이야. 근데 얘는 곱하면은 16이죠? 얘는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18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18이에요. x값, y값이 곱해서 a로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지나는 점,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얘도 너무 쉬워요. 반비례 관계잖아요. 반비례 관계에서 a 어떻게 구한다고요? x랑 y랑 곱한다고요. 그럼 얘는 16이야.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도 1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k는 4입니다. 너무 쉬운 거죠. 이런 게 실력업이라니. 너무 쉽잖아요. 그죠? 자, 정리하시고. 다음 또 5번 볼게요. 다음 중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3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정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가 9가 나와요? 아니에요. x가 3이면 y 1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거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양수니까 요렇게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x가 양수일 때라는 얘기는 요쪽이잖아요. 요쪽. 요쪽이 x가 양수일 때, 요쪽은 x가 음수일 때죠. 그죠? x가 양수일 때 x가 증가하면 y는 그래프 따라서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친구들마다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래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특강 9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자, 여기 y는 ax는 정비례 그래프고요. y는 x분의 a는 반비례 그래프야. 여기가 동시에 그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동시에 그려져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a의 값이 결정이 돼야지 식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정비례에서는 선생님이 체크를 해줬지만은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a가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크다? 양수에서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더 큰 수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는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숫자가 큰 숫자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음수 쪽에서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더 작은 숫자란 얘기야. 그러니까 y축에 더 가까이 있는 숫자가 더 작은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는 절대값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게 그려진다. 요 얘기가 결론입니다. 앞에서 정리 한번 해줬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그러면은 밑에 반비례 관계 보시면요. 여기서는 결론은 이거야.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좌표축에 가깝다. 좌표축에 가깝다는데 얘랑 같은 얘기가 있어. a의 값이 작을수록 절대값 a가 이렇게 할게요. 클수록 절대값 a가 클수록 같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좌표축에서 멀어진다. 좌표축과 멀어진다. 그 다음에 같은 얘기로 원점에서 멀어진다. 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a가 양수일 때 요 a의 값이 커져요. a의 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x축에서도 멀어지는 거 보여요? 다른 것보다? y축에서도 다른 것보다 멀어지죠. 그죠? 그리고 음수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지고 좌표축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좌표축과 멀어진다. 같은 얘기로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정리 하나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교재에서는 절대값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좌표축에 가깝다. 같은 얘기로 원점과 가까워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원점과 가까워진다.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연습 문제나 뒤에 우리 학교 시험 미리 보기 문제나 중단원 테스트에 요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판단 한번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유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1에서 4까지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보기에서 찾으시오. 자, 1번, 2번은요. 1번, 2번은 정비례 그래프예요. 그죠? 정비례 그래프인데 지금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빨간색이 파란색 2번 그래프보다 y축에 가까워요. 그죠? 여기서 정비례 그래프는 기역하고 니은입니다. 기역하고 니은이 정비례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요 a의 절대값 확인해 볼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이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이 3분의 2예요. 그러면 2분의 1은 0.5고요. 3분의 2는 0.6666666 이렇게 가는 숫자입니다. 당연히 3분의 2가 더 크죠?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더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빨간색 1번 그래프가 니은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2번 그래프가 기역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그래프는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니까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자,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했는데 4번이 더 멀리 있네. 그러면은 여기 a의 절대값, 5의 절대값은 5고요. 3의 절대값은 3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디귿이 바로 4번 그래프입니다. 4번이 디귿이다. 그 다음에 3번은 자동으로 리을식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